안녕하세요. 사귄 지 3년 정도 지난 27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얼마 전 남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병원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남친이 저한테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간 남친이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몇 번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남친을 알고 계셨기에 그 사실을 알고 3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며 부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제 돈 20만 원을 보태서 총 50만 원을 부주했어요. 남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저녁 무렵이었는데 당일날 가서 남친과 밤을 새고 다음날 저는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가서 씻고 바로 남친에게 갔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 날은 밤새 같이 있어주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까지 있다가 막차를 타고 집으로 와서 바로 뻗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은 발인을 한다고 했고 낮에 끝난다는 말을 듣고 퇴근 후 만나려고 했는데 남친이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르는 내내 힘들어했던 걸 알았기에 걱정이 많이 됐으나 기다려주자 하는 마음을 먹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제 연락도 받질 않더군요. 그래서 며칠 전 퇴근 후 남친의 집 앞에서 기다린 후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의 냉담한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뭐가 문제냐 하고 물었더니 제가 문제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서 문제라네요. 아버님을 만나뵌 적은 없었지만 남친이 슬퍼서 우는 걸 보고 저도 눈물이 나서 같이 울었었고 아침 저녁 굶어가며 옆에 있어줬더니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직 힘든가 봐.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날 늦은 시간에 남친 누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친 누나는 저와 3살 차이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함께 만나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고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는 사이입니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만나자고 매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불편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고 있어요. 달에 2번 만날 때에는 명절이나 무슨 날이 있거나 아니면 남친의 집에서 만났었습니다. 무튼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이 땡땡이가 많이 서운해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네가 회사 연차도 안 쓰고 돈 벌겠다고 회사에 꼬박꼬박 나가서 서운해했던 것 같다. 너희 부모님은 땡땡이를 아들로 생각하신다더니 땡땡이가 제일 슬프고 힘든 날 오지 않으셨다. 땡땡이가 얼마나 서운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괘씸해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남친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외동이라 부모님께서 남친을 아들처럼 여기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저리 말하는 것 같았어요. 무튼 남친 누나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제가 잘못했으니 땡땡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이쁘게 만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통화하면서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워서 네 알겠어요 하고 끊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저희 회사 연차 못 씁니다. 입사 5년 차인데 한 번도 연차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쓸 생각도 못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바쁜 회사라서 아파도 회사에서 아파 죽어야 하고 가족 경조사가 아니면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걸 남친도 알고 있음에도 서운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아들로 생각한다는 게 뭐 진짜로 내 아들이다 하신 거겠나요? 부모님이 고기 사주시고 집에 올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남친이 좋아하는 걸로 차려놓고 가끔씩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한테 돈을 주시면 그걸로 데이트도 하곤 합니다. 그 정도면 저희 부모님이 할 만큼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친 혹은 여친 부모님 상에 상대방 부모님들이 가시는 게 맞는 건가요? 물론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 않으셨다고 남친이 섭섭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인 것 같아
남친에게 별다른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남친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땡땡이가 이제 화가 좀 풀린 것 같으니 집에 와서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라고요. 오늘 퇴근 후 집으로 오라네요. 남친 누나가 계속 절이 나오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이게 제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인가요? 오늘 남친 집에 가게 되면 왠지 제가 죄인이 될 것 같아 가기 싫은 마음인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어제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남친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남친 집 근처에 자주 가던 술집으로 갔었죠.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다 하고 내심 서운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도대체 뭐가 그리 서운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남친에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반대로 자기가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회사를 그만둘 각오로 제 옆에 있었을 거라네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보다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제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같다 하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어제 썼던 글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내 생각도 비슷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고 물었습니다. 남친은 처음에는 엄청 당황해하더니 나중에는 저희 사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떠들어댄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섭섭해하는 걸 위로해줄 생각은 안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공개했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헤어지자네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50만 원은 돌려달라 했습니다. 좀 치사한 것 같았지만 어제는 저도 열받았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누나, 땡땡이가 헤어지자니까 50만 원 돌려달래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누나한테 왜 우리 사이를 일러? 하고 말했더니 누나가 돈을 갖고 있다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남친의 누나가 왔길래 돈을 돌려주나 했더니 이미 장례식에서 돈을 다 써서 돌려줄 수 없다. 동생이 지금 제일 힘들 때인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 아빠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라고 떠나려고 수쓰는 거냐? 하면서 막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안 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좀 모질이라서 남한테 막말을 못하는지라 돈 안 줘도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후련하기보단 헤어져서 슬프긴 한데 회사가 바빠서 슬플 여력도 없을 것 같네요. 오늘 또 야근이거든요. 어떤 회사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디자인 계열의 회사라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돈은 일하는 거에 비해 짜긴 합니다. 그래도 경력이 있다 보니 제 또래들보다는 많이 버는 편이에요. 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은 슬프면서도 살짝 후련한 기분이네요. 첫 연애였는데 남자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어요. 댓글로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친과 누나 둘이 합쳐 50만 원도 없어 뭐 팔리게 그걸 장례식에서 다 쓰고 없다니. 쓴이 아니었으면 장례식 어떻게 치렀대요? 얼마 후에 남친이 엄청 매달릴 것 같은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온 가족이 다 합쳐도 50만 원 없는 집이라는 거요. 두 번째 댓글. 그 누나라는 사람 왜 이렇게 동생 연애에 참견이 심하죠? 벌써부터 이런데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남친 가족의 연애에 이 정도까지 깊게 관여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저 집은 설치는 신우자리 때문에라도 절대 결혼은 하면 안 되는 집구석입니다. 게다가 이제 홀어머니까지 되셨으니 아주 시궁창 중에 시궁창이죠. 세 번째 댓글. 반대였다면 회사 그만둘 각오를 했을 거라뇨. 위독하신 부모님 병간호도 아니고 장례식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책임감 오지는 남자네요. 돌아가신 분을 두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왜 아주 그냥 무덤 앞에 3년상을 치르시지. 효심은 가득하나 철이 없네요. 네 번째 댓글. 50만 원 없어서 구질구질하게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남의 직장 그만두라는 건 또 더럽게 쉽게 말하네요. 생각도 없어, 돈도 없어, 있는 게 도대체 뭐지? 거지 같은 집구석에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슨 블랙 코미디 보는 줄 알았어요. 50에 인생 구했다 치고 잊어버리세요. 다섯 번째 댓글. 그놈 다시 찾아올 겁니다. 아마도 남매가 돌아가면서 혹은 같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다니세요. 주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호루라기 등 큰 소리 나는 호신용 장비 하나 구비하시고요. 저런 찌질이는 그 정도면 퇴치 가능합니다. 준비해 놓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섯 번째 댓글. 50만 원을 받았어야 했는데 쟤들은 50만 원 안 갚아서 헤어져도 개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딴 쓰레기들한테 안 들어도 될 소리 잔뜩 듣고 돈까지 뜯기고 속이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건진 거에 비하면 싸게 먹힌 거라 생각하시고 잊으세요. 일곱 번째 댓글. 아니 50만 원도 없대요. 27살 성인이요.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하네요. 지금은 당장 헤어져서 슬프긴 하겠지만 저런 신우이면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홀 시어머니는 피하는 게 맞고요. 다짐 흔들리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멋진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